맞춘 것 같더라고요. 100점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좀 잘못 가르쳤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응? 또 어땠어? 동현이는요? 앞부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앞부분 때문에 어려웠어요? 또 지명이는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함수랑 집합. 선생님이 그 나온다고 했잖아. 아니 그거 많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뭐 지나간 건 또 어쩔 수 없다, 그죠?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어제 선생님하고 막 복습을 하면서, 그치?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구나라고 대충 느낌은 받았어요, 선생님이. 받았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그 확률 남은 거 좀 있잖아요. 더 풀어보고 뭐 이렇게 복습 끝내고 나가도록 하자고요. 괜찮니? 개념은 일단 좀 이따 가겠습니다. 647번이요. 131쪽 펴보자. 대표 유형들을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너희하고 좀 풀어보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너희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지, 그치? 자기만의 확통은 수투랑 달라요. 자기만의 풀이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투는 풀이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맞지? 기본적인 공식에 대입하고, 근데 공식을 대입할 때 여기 뭐 이걸 집어낼까? 아니면 딴 데다 집어넣을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고민이요. 아니면 뭐 선행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수투는요. 근데 확통은 선행 필요 없는 거죠. 지금 그 문제 상황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억나죠? 내가 어제 했던 얘기.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알겠네? 그럼 지금 문제 봅시다. 647번. 자, 4명의 그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탄다고 했다, 그죠? 뭐 위에 거 그 유형 굳이 안 봐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이미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4명이 나와 있잖아. 뭐 예림, 주연, 승환, 슬기 이렇게요. 한번 타고 왔대. 그러니까 4명이 이 자리를 이 배치로 탔는 거야, 한번. 그리고는 넷째 줄에 보면 다시 탄다고 했죠. 그랬더니 4명이 다시 자리를 임의로 정하는데요. 그리고는 노란색 보면 적어도 한 명은 주연이하고 승환이요. 주연이하고 승환이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처음 앉은 자리와 다른 자리에 앉을 확률이죠. 문제가. 봐봐. 의자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처음에 슬기, 여기 슬기고, 여기 승환이고, 여기가 예림이고, 여기가 주연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자리가요. 근데 누구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봐봐. 주현이와 승환이란 말이에요. 주현이와 승환이가 적어도 한 명은 딴 자리에 앉을 확률이에요. 맞습니까? 하얀 색깔 적혀있는 저 글자는 원래 자리고,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자기 자리에 안 앉아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다른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둘 다 다른 자리, 아니면 승환이는 딴 자리, 주연이는 자기 자리. 거꾸로 주연이는 다른 자리, 승환이는 같은 자리. 총 3가지 상황이 있지. 그러니까 경우를 3번 구해서 더하면 답은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경우 3가지 구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반대 상황을 빼버리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사건으로 풀려면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 이 논리가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전체 확률에서 둘 다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이야. 그러면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원래 4팩토리인데 2명은 자기 자리에 앉으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남은 2명은 무조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아니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죠. 두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제는 주연이와 승환이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슬기하고 예인이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한 것 같다는 거야, 너희한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뭐가 돼? 얘 둘이 바꾸는 이 팩토리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럼 얘가 약분을 하면 12분의 1이 되니까 12분의 11 이렇게 해서 여사건으로 뭐 반대 상황을 뺀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얘들아, 선생님이 너한테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판단하는 상황이야. 지금 판단했잖아, 선생님하고요. 선생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판단력이라고 하는데, 판단력, 확률과 통계에서 원하는 능력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판단 능력이요. 암기 능력이 아니죠. 판단 능력. 그 기본적인 어떤 공식과 개념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양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치?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유형들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많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자꾸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의미가 너무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떤 게 판단 능력인지 좀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실생활에서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는 우리가 뭐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중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통은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너희가 2년 뒤를 2년도 아니고 1년 반 뒤에요. 1년 반 뒤면 너희가 언제냐면 고3 수능 치고 이제 한 딱 겨울 정도 수능이 딱 이제 결과 발표 나고, 맞죠? 1년 반이니까요. 이제 너희가 어떤 뭐 대학교가 뭐 캠퍼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쌤 얘기하는 너희의 생각을 자꾸만 얘기하라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맞죠? 자, 내가 만약에 우리 3명이 있는데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가 확통 공부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뭐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야. 확통이요. 너희가 1년 반 뒤에 1년 6개월 뒤에 어느 장소에 있을까? 이 말입니다. 약간 우리가 쌤하고 좀 퀴즈 같은 걸 해보자. 6개월 뒤에 내가 있을 장소. 장소가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이거 공식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맞지? 문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쌤 지금요. 내가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1년 6개월 뒤에 우리 A, B, C 세 사람이 있을 곳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상현이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1년 반 뒤에. 어? 어디? 모르겠다고요? 아니 이거 너가 1년 반 뒤에 직접 겪을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잖아. 예상. 원래 확률과 통계가 뭐야? 예상하는 과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상. 확정은 아니지 당연히. 내가 주사위를 얘가 동전을 던졌어 얘들아.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동전을 내가 10번 던졌대요. 앞면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모르지. 근데 확률적으로 5번 나오겠죠 이거죠.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확통이 그 과목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가능성 있는 장소를. 술집. 아 술집에 있을 것 같다. 좋아. 술집. 아 잠깐만. 그러면 너무 좁아지잖아요. 약간 우리 굵직하게 경험을 나눠보고 싶은 거야 되면 술집?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술집 중에서도 어느 술집이요? 이게 어디 동성로? 동성로에 있다고 합시다. 동성로. 아니 범위를 넓히려고. 동성로에 되게 많잖아. 동성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학교를 얘기해보자. 어떤 대학교 캠퍼스 앞에 있는 술집에 가 있을까 생각해보자. 그거 괜찮아? 그걸로 얘기하자. 어느 캠퍼스인가? 그 캠퍼스 앞에 술집 얘기를 하는 거죠. 캠퍼스 어디 있을 것 같아? 일단 한번 생각해봐. 이거 내가 정할까? 그래, S대에 있어. 맞죠? S대 앞에. 이제 가 있을 것 같아요. S대. 서울대 막. 서울대일 수도 있고. 성균관대학교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S자 뭐. 많잖아요. S로 시작하는 거. 성균관대. 시립대. 뭐 하는 거 되게 많답니다. 자, 그러면은 동요에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집에. 하여튼 어떤 대학교를 붙고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학교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대학교 안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저는 대학교에 안 있고 저기 종로에 이렇게 학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동현이 어디 있을래? K대 있을까? 그래 K대 있어요. K대 있자. 뭐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정하는 거야. K대, 뭐 고려대, 뭐 경북대 많죠?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명입니다. 그래, 너는 연병장으로 가자. 연병장. 연병장 알아요? 군대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연병장이야. 군대에서는 연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연병장이라고 할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대학교 붙고 군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리 군대 갔다 갈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갈 수 있거든요. 연병장. 선생님도 포함시키자. 선생님은 이 나이에 이제 재수를 하는 거야. 재수를 해가지고 저기 송원학원 S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년 6개월도 있을 만한 장소인데 선생님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지 알겠죠? 장소로 기준 잡은 거예요. 장소로요. 장소는 장소인데 뭐 7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우리가 뭐 어떤 3월달 이렇게 학기가 지났을 때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학기가 딱 시작했을 때 내가 있을 만한 곳을 얘기하는 거야. 맞나?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지.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맞죠, 선생님이? 너희도 선생님 생각을 같이 이제 뭔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의도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들아 굵직하게 경우를 나누는 합의 법칙인 거야. 정해진 공식이 없다니까. 문제마다 다르다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요. 자, 그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너희가 이제 취업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취업 안 할 사람 있나요?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직접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자기가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차린 회사를요. 맞죠? 그러면 너희가 취업을 하면 어디에 뭐 이렇게 회사에 갈 건데 그래 지명이 어느 회사에 갈 생각이야? 또 모르겠으면 내가 정확히 정해줄게요. 내가 또 정해요? 그래 삼성이 들어갔습니다. 삼성이요. 삼성맨이 된 거야. 그럼 지명이만 예를 들어보자.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삼성에 딱 취업을 했어. 그럼 선생님이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아직까지 그 취업에 대한 잘 모르잖아. 그리고 약간 좀 있잖아.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럼 선생님이 사실 얘기해주면 보통 취업을 하면 삼성은 초봉이라고 하죠. 첫 해에 받는 연봉이야. 얼마인가는요? 너희 그런 거 알고 있나? 연봉은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 들어가죠. 대기업이니까 딴 데 중소기업보다 많이 받겠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실수령액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찍히는 딱 연봉이 있을 거 아니야. 책정한단 말이야. 딱 입사를 합니다.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1년에요. 모르겠으면 뭐 한 달에 얼마 받을 한 달이야.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아? 첫 입사한 거야. 500. 또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 400. 자, 뭐야? 딱 찍히는 돈은 350입니다. 350이면 실수령액은 300이 안 됩니다. 한 200, 한 8, 90 정도 되겠죠. 300 좀 안 돼요. 실수령액은 세금 다 떼고 가는 거 있잖아요. 퇴직금 떼고 막 빼는 다 뗍니다. 보험금 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한 300이 조금 안 되니까 300으로 계산하자. 알겠죠? 그러면 300으로 계산해도 1년이면 3,600. 근데 아까 세금 안 빼고 생각하면 4,000. 연봉 4,00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 만족합니까? 한 달에 350만 원. 300만 원 정도 받는다. 만족해요? 우리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저임금제가 올랐습니다. 만 얼마로 올랐어요. 만 원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9천 얼마 되는 것 같아요. 한 시간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 5일 근무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이 200 넘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해도요. 200 가까이 돼요. 근데 회사 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한 300 정도 받는다고요? 맞죠? 그 100이 당연히 크긴 크죠? 크긴 큰데 또 이 아르바이트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대기업은 그래도 좀 직장이 되는 거겠죠? 그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 잘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이야. 다 짜진 않겠지만 한 나이가 좀 차면 위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임원 이렇게 승진하지 못하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퇴직. 그러면 퇴직을 할 때까지 몇 년 정도 근무할 것 같습니까? 삼성. 자, 뭐야? 입사한 이후로 몇 년 정도 근속 연수를 하겠냐고요? 너희 잘 모르니까 내가 또 설명해 줄게. 길어도 15년이야.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럼 승진을 모든 사람은 승진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길게 잡아도 15년 뒤에는 퇴직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른들 보면 재테크 막 하고 부동산하고 한 이유가 이제 퇴직 후에 제2의 어떤 걸 또 하려고 꿈꾼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야. 그렇게 원하던 삼성을 입사했는데 15년 뒤에 나와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나오고 나서 퇴직금 받을 거예요. 10년 동안 받은 걸 모아서 또 월급도 모아놨겠죠? 그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막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몇 억 모았어요. 몇 억 모으면 집 못 사죠? 자기 그 돈으로만 못 사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막 이렇게 TV에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TV 보면 한번 뉴스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라는 그거 자주 해줘야 됩니다, 집에서요. 맞죠? 이렇게 주무실 때마다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그 노래 알아요? 힘내요송이라고요.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15년 뒤에 만약에 나왔어. 그럼 그때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또 판단을 한다고. 판단.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 아니 대부분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치킨집을 차리죠. 그 치킨집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치킨집을 차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차릴 거야? 어떻게 차릴 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응? 쌤의 신뢰, 이게 막 극단적 이야기 아니야.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닭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치킨집 사장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했죠? 돈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맞죠? 유명한 치킨집 많잖아요. 너희 좋아하는 치킨 뭐야? 프라다. 프라다 알아요? 전전시 BHC 알아요? 뭐 그런 거 유명할 수 있죠. 이건 대부분 체인점이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하나만 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차릴 건지 장소를 잡아야 되겠죠? 내가 한다면 너희가 나의 사장님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무턱대고 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와서 아무 생각도 없이 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딴 친구들 얘기 듣고 막 선배 얘기 듣고 하면 다 사기친단 말이에요. 대부분요. 현실이 그래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장소에 치킨집을 차려야 장사 잘 될까? 맞아? 이 고민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요. 맞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가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많이 시켜 먹을 거니까. 또 뭘 고민할까요? 맛을 고민하겠죠. 사장님이라고 무슨 튀긴 게 아니잖아요. 잘 못하면 주방장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저 프랑스에 있는 셰프를 불러서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주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까? 난 줄 수 있는 월급이 한 20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최소 6분 말이에요. 근데 셰프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요? 그런 것도 너희가 다 계산해야 되지 않겠니? 판단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더 많이 매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많은 월급을 주고 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안 되지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너희 스스로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을 배우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야. 단순히 문제 푸는 것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판단력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실제 너희가 있을 때 너희가 장사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라니까요. 그 상황에 너희가 들어가야 돼요. 응?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이 그냥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직접 경험한단 말이야. 그때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주방장을 셰프를 뽑을 거냐, 또 아르바이트를 쓸 거냐 안 쓰면 내가 직접 배달할 거냐, 뭐 그런 것부터 다 계산해야 된다. 맞죠? 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음에 내가 아까 재수하고 가가지고 내가 재수하고 다시 가면 나는 다시 간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후회한다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때 시제가 다르잖아요. 지금 시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때는 선생님은 괜찮다고 생각했지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단 말은 요즘에 내가 보세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AI한테 구글 브링하면요 어떻게 돼요? 다 풀어줍니다. 지금 해봤거든요. 그 뭐야? 챗GPT 해봤다고요. 선생님 시험상 했다니 재미삼아요. 어떤 문제를 막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문제, 확통 문제를 중학교 수준으로 풀어줘 가면 중학교 수준으로 풀어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있어야 할 곳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마 몇 년 뒤에는 선생님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없어지고 AI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AI 로봇 선생님이요. 다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도해주고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지식 습득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만약에 다 들어간다면 선생님은 의대를 가거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의대를 가라고 합니다. 이과생이라면 근데 문과생도 의대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알죠? 저는 순천향대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문과생도 뽑습니다. 너 열심히 해서 거기 내면 됩니다. 오직 한 곳은 한국입니다. 한의대는 더 많죠. 문과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한의대요. 몇 등 정도 나와야 되는가면요. 내신요. 2점 초반대까지 나오면 한의대를 낼 수 있습니다. 문과생은요. 2점대 하면 아니 이과생은 2점대요. 문과생은 1점대 후반까지 낼 수 있습니다. 내신이에요. 희망 있나요? 내신은 안 되면 수능을 하면 되죠. 수능입니다. 맞죠? 확통은 아무튼 필요하다는 건데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또는 과학자 될 것 같습니다. 발명가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하고요.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발명가가 되고 싶기도 해요. 발명가. 잡스 형 알죠? 스티브 잡스 형. 그런 형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개발했잖아요. 완전 혁신적이지 않나? 다 쓰고 있잖아요.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도 아니면요.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고등 래퍼 나오고 싶어요. 고등 래퍼 나와가지고요. 랩을 막 이렇게 뱉고 싶어요. 랩을 뱉는다고 하거든요. 박자를 타는 사람. 그쵸?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래퍼 알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너희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나는 옛날 랩의 전설 있잖아요. 몰라요? 전설. 아니, 에미넴 살아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빅이라는 뚱뚱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빅이 말고요. 빅이하고의 그 친구.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모든 래퍼들이 전설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래퍼인데? 까먹었다. 아무튼 있어. 아무튼 그 갱스터입니다. 갱스터 출신이거든요. 총 맞고 죽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인 빅이의 이렇게 그 무슨 똘마니한테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복수했죠. 그래서 빅이도 죽었어요. 둘 다 같이 죽었어요. 그 형이 먼저 죽고 빅이 나중에 죽었어요. 왜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죠? 혹시 아니? 라플라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라플라고요? 라플라. 그 사람 노래 가사도 나옵니다. 모르겠다. 나한테 래퍼가 되고 싶어요. 고등 래퍼 나와서 이렇게 무대 찍고 나오고 싶어요. 요즘 무대 찍는다면 잘 안 쓰대. 요즘 뭐
폼 미쳤다 하더라고 이렇게 학생들이요. 아 그래가지고 래퍼가 되고 싶고요. 그래도 또 있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돼가지고요. 한 10만 구독자 딱 이렇게 만들어서요. 10만 구독자를 만들면 30억 받거든요. 30억. 삼성회사 다녀가지고 1년에 4천만 원이면 하나도 안 써도 10년 동안 해야 4억이고 또 아니면 손흥민 선수처럼요. 축구 선수 돼가지고요. 주급으로 몇 억씩 받고 싶어요. 네. 일주일에 몇 억씩이요. 선생님 하고 싶은 게 많죠. 너희는 하고 싶은 게 뭐야? 선생님은 지금 내 공연표 나갈 수 없잖아요. 나이 차이 때문에. 마음 나오고 싶지만 쇼미더머니 나오고 싶긴 한데 그것도 중간에 잘릴 것 같고요. 네. 일단 방송 출연 불가해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너희는 가능하잖아요. 응? 뭔가 이렇게 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열정. 나 이렇게 부모님하고 얘기도 하는 건 좋지만 자기만의 그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가 들었죠? 닭집을 차린다고요. 그러려면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말이에요. 그 치킨집이 잘 되려면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막 독단적으로 막 이렇게 독부장군처럼 내 혼자 고집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판단 너한테 하는 말이 뭐야? 판단력의 근거가 뭐라고 했어? 논리적이 돼야 돼요. 상식을 동원해야 돼요. 상식이란 말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또 체계적이 돼야 되죠. 뭔가 순서가 뭐 때문에 딱딱딱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그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맨날 얘기하는 판단력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아까 얘들아 판단력이 중요하고 멈췄으면 너희가 큰 의미가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상세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판단력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 이게 단순히 이게 뭐야 시험 잘 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거 100점 맞으면 나중에 성공하냐 이건 아니야 또. 맞잖아. 그때마다. 그럼 너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자꾸 딴 얘기 좀 자꾸 세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너희가 모든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가 자꾸 바뀔수록 바뀌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또 10년 뒤에 바뀌는 게 있으면 또 너희 또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고등학교가 졸업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아마 졸업식 할 때 교장 선생님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선생님처럼요. 여러분,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야 그러면서 얘기하실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얘기하셨겠지만 교장 선생님요. 분명히 선생님은 동감합니다.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말이야. 그게 몸을 느껴지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수학생님이지만 챗GPT 공부하잖아요. 선생님 또 무슨 공부하는 줄 알아요? 유튜브 하려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적지만 우리 많이들밖에 없어요. 구독자는 3명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유튜브도 하면서 유튜브 편집하는 기술 있잖아요. 코딩 기술이요. 선생님 그 책도 도서관 가서 막 책 빌려가지고 공부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다니면서 배우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다니까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요지는 뭐예요? 판단력을 기르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래퍼 나가는 거야. 고등 래퍼야. 아니면 댄스가 좋으면 스팀맨 파이트에 나와주면 이러다. 그래도 아니면 요즘에 또 그 아이돌 뽑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돌 뽑는 요즘에
금요일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최종전 나왔나? 최종전? 네, 그런 거 안 봐? 선생님 보는데. 선생님 그때 아이즈원도 내가 뽑았잖아요. 장원을. 뽑았어요. 뽑았지? 문자 100원 넣어가지고. 픽이라고 했어. 그때 노래 중에 픽미가 있어가지고. 그때 픽미는 예를 노래가 아니었어요. 원어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원어원에 내가 또 강단을 내가 뽑았습니다. 그때부터. 쌤은 그런 걸 왜 좋아하냐면은 열정이 있더라고. 열정. 막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밤새 막 연습하고 막 기쁨에 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울고. 공부가 하기 싫으면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대신 그게 아니라면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응? 이게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동기부여가 너희 스스로가요. 알겠죠? 열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아직 열정이 있어요. 응? 여러분? 너희 그 가수 중에 나가수에 나왔던 소향이라고 알아요? 잘 몰라요? 나가수 안 봤나? 요즘은 안 하지만 거기 보면 소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의 가수라고요. 가수들의 가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꼭 이 사람 무대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걸 아까처럼 막 그런 있잖아요. 오디션 같은 거 보는 이유가 열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감기 걸렸었거든요. 감기도 좀 심한 감기 있잖아. 보고 독감이가 걸려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노래를 진짜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가 이 사람 죽는 거 아니고 이 사람 어쩜 부르고요. 그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목숨 바쳐서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은 예인 거였어요. 자기를 보고 막 수백만 명, 수천 명이 왔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모든 걸 끄집내는 거죠. 그러고 1등을 하더라고요. 뭔가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학생들이 수천 명의 관중이다 생각하고 우리 3명인가 3천 명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나의 무대다 생각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막 먹는 거야. 무대 있잖아, 무대야. 너희가 좀 오그라들 수 있지만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또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의 강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강사한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13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1시간의 강의가 강사에게는 작품이 돼야 된다. 이게 선생님 마음입니다. 작품이요. 그 작품을 찍는 거야. 영화 주인공처럼. 그럼 학생들한테 뭐가 돼야 되는가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깊은 감동이 있어야 한다. 난 그게 제 마음이에요. 강사에게는 하나의 작품이 돼야 되고 학생들에게는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그라듭니까?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근데 그 열정을 이렇게 한 번씩은 또 이렇게 흔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 나의 입장에서는. 너의 입장에서도 공부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목표는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래도 너희가 있으니까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만 이유가 있겠죠. 그럼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 오늘의 주제는 판단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열렬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판단력을 구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자, 판단력을 요구하는 걸 해보자고요. 650번이요. 해봐. 여기가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 시간 동안 얘기했으니까 이제 판단력이 뭔지 알겠죠? 그래, 선생님이 막 풀어주는 것보다 너희가 느끼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래요. 너 오늘도 학부 몇 번이냐? 좀 줄었네. 한 10번씩 하는데. 맞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문제를 얘들아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한 방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분모는 그냥 30이고 맞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래요. 뭐 다 찾으면 답은 나오겠지, 맞지? 너 오늘 숙제는 진짜 끝까지 다 내야 되겠다. 진짜 조건 범위를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덜 나간 만큼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왜 버렸냐? 너 직관. 이거 본적 있는 것 같은데 큐브. 뭐 땅굴. 그래 답 나왔어. 다 찾았어. 이렇게 하면 근데 좀 힘들지 않아? 근데 이게 편해. 다 찾는 건 아니야. 너 다 찾았어? 그래, 얘들아 찾으면 답은 나와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틀린 건 아니거든 얘들아. 틀린 건 아닌데. 넘어갈까? 답 나왔으니까요. 다 참고하냐. 답 나와? 다 찾으면 답은 나오는데 안 찾고 하는 게 아까 쌤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왜 굵직하게 경우 나누는 거야. 봐봐. 그럼 풀이를 해보자. 얘들아 3의 배수도 아니라고 했으면 3의 배수를 우리가 A로 잡자. B는 이건 뭐야? 5의 배수라고 잡아봐. 2와 3이야? 맞아? 2의 배수 3의 배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걸 식으로 쓰면 애들 어떻게 될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확률 구해라. 이거 아닌가? 우리가 배운 거 좀 이렇게 써먹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림 그리면 어느 부분이고요? 이 바깥쪽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바깥쪽 전체가 있으면 이 바깥쪽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될까? 1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해되나요? 그럼 합집합을 또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약간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이건 어저께 저번 주부터 얘기했던 거 있잖아. A 확률 더하기 B 확률 마이너스 2개의 교집합.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 PA는 뭐야? 2의 배수니까 30개 중에 15개고 3의 배수는 30개 중에 10개고 그 다음 2와 3의 공배수는 6의 배수잖아요. 공배수가 교집합이죠? 그럼 6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보니까 5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얼마야? 30분의 20이잖아요. 그럼 1 빼기 3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너희가 배운 거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다 구해도 되고요. 일일이 다 찾아도 되고. 근데 개수가 막 더 많아지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죠? 좋아요. 넘어갈게요. 답 3번이었어요. 자, 656번도 한번 해볼래? 대표용은요? 656번. 상현이 약대 갈래? 네. 약대. 한의대? 의대? 경영학과? 저번에 나한테 경영학과 안 했나? 하나씩. 바뀌었어요. 뭐죠? 뭐야? 아, 무역도 아, 무역도 어떻게 보면 경영 쪽에 있어. 경제 쪽이야. 무역학과 가고 싶어요? 좋지. 그냥 생각. 무역하면 좋아요. 그럼 다른 나라 말도 좀 잘해야 될 건데. 영어 잘해야? 그냥 프리 토킹 돼요. 제스처. 그럼 일단 외국어, 영어는 대충 할 줄 알고 하나 더,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는 왜 그 일본 애니 같은 거는 잘 안 나가는 거야? 애니가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말이야. 안 돼. 아니면 저 TV에 다나카 사는 거 따라하면 안 돼. 그래, 무역 좋죠? 지명이는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약대 가자, 약대. 어때요? 약대 괜찮잖아요. 좀 편해 보이잖아요. 안 돼. 동현이 아, 내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 생각 한번 해봐, 지금 이제.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이과 신경 안 쓰고도 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과라면 뭐 이과 쪽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아니면 너 이런 것도 생각해봐. 아예 막 군인이잖아, 군인이야. 사관학교. 사관학교 가는 것도 어렵대. 응? 육군 사관, 해군 사관학교 이런 거.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계속 준비 있어요. 그 직업이 군인인 거지. 아니 직업군이랑 그 간부 군인인 거야. 일반 병사가 아니고요.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야. 훈련 때는 좀 약간 좀 귀찮지만 휴가다 생각하고 그 산에 계곡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일반 병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다 해주거든요.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사병일 때 간부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맨날 놀거든요. 어디 막 훈련 뛰면 병사들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죠. 전시라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전시 때는 명령이 불복지 않으면 막 총살이거든요. 막 겁주더라고. 나하고 나이 비슷한데 간부라고 있잖아. 막 시키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25 때 우리나라 군인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자기 편을 많이 죽였다니까요. 간부들이야. 평균 좀 나쁜 거죠. 근데 전시니까 명령 안 들으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가 못 죽이는 거예요. 병사들이야. 왜냐면 전진하라 그러는데 무섭거든.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 간부 죽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았대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는 간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게 리더십이죠. 그쵸? 군인이라고 똑같은 군인이 아니야. 진짜
자, 뜻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 다 풀었니? 답이 몇 번입니까? 너희 푸는 동안 선생님이 자꾸 딴 얘기 자꾸 해가지고 집중 안 되는 거 아이가? 정답은 4번. 나요? 다 왔나요? 아니 이거 또 해볼까? 몇 번이요? 답 4번이야. 나옵니까? 안 나와? 656번에 답 4번에 여기 있어요. 그래, 선생님이 우리 남은 문제도 좀 같이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벌써 30분 하고. 자, 여러분. 5장의 카드에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맞네? 그러면 숫자가 안 보이는 카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요. 원래는 1, 2, 3, 4, 5인데 1, 2, 3, 4, 5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요. 근데 얘들을 나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5팩토리죠. 됐죠? 그리고 첫째 또는 다섯째에 홀수가 적혀 있대요. 자, 여기와 여기 또는 여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또는 여기에 홀수가 있을 확률이잖아. 그럼 또는이잖아. 또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확률에서 반대를 빼자고요. 그럼 둘 다 홀수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4, 5가 1, 2, 3, 4, 5에서 둘 다 홀수가 아니란 말은 이 짝수 두 개가 이 자리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짝수 두 개를 줄 세우면 되겠네. 양 끝에다가요. 그게 2 팩토리죠. 그럼 남은 세 개는 마음대로 줄 세워도 되죠. 3 팩토리. 이게 답이죠. 그렇죠? 10분의 1 빼면 10분의 9 맞아? 10분의 9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얘는 선생님 여기서도 판단했잖아. 그치? 이 4가 들어가면 되겠네? 반대 말이야. 뭐 그런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넘어가 661번. 이거는 문제가 그 서술형처럼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니까 같이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너희한테 풀락하면 좀 문제 너무 길면 이거 풀기 싫을 것 같아서요. 얘들아, 영화를 보러 간대요. 5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간대요. 근데 둘째 줄 보니까 두 사람만 같은 데를 간대요. 무슨 말인가면 사람이 3명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A, B, C 3명이 있는데 영화관이 1, 2, 3, 4 이렇게 5관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중에 2명만 맞죠? 두 사람만 같은 곳으로 간다고요. 나머지 한 명은 딴 데 가겠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A가 A, B가 들어가고 여기에 막 C가 가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찾아라는 겁니다. 일단 과정이야. 자, 그러면 그 가를 보세요. 가 근처에 봐봐.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 그랬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영화관에 간단 말이 뭘까? 5군데 중에 3개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돼? 가 자리에는 5, P, 3이 분자가 되겠죠. 그럼 분모는 뭘까? 몇 개일까? 이제 분모. 첫 번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5개죠. 두 번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도 5군데죠.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중복 순열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 말이 몰라도 괜찮지 않냐 이거죠. 선택권이 5개 있잖아. 너희가 3명이 딱 영화관 5개 딱 보이는데 뽑을 수 있는 방법이 5군데씩 있는 거 너희가 상식 좀 이해되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봐. 이게 뭐야? 5, 4, 3이잖아. 그럼 약분하면 5 날라가니까 25분의 12여야 된다. 여기까지가 가까지 왔어. 근데 나를 읽어볼까? 나에서 뭐라고 했어? 모두 같은 상영관을 구매하네.
그럼 분모는 똑같잖아요. 5, 5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3명 다 같은 데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3명 다 갈 수 있는 곳이 다 1번 갈 수 있고 싹 다 2번 갈 수 있고 이 말 아닌가? 경우가 몇 개? 5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네? 그럼 25분의 1이겠죠. 그럼 마지막 아닌가? 그럼 다는 뭐야? A 여집합 그랬잖아요. A 여집합은 우리 처음에 아까 뭐야? 2명만 같은 데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사건이니까 이 둘이 더하라는 거겠죠. 이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25분의 13이 바로 다가 되겠다. 마지막 나는 1에서 빼는 거지. 맞아요? 1에서 얘를 빼면 답이죠. 25분의 12여야 한다. 다 됐나요?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얘들아, 할만합니까? 네, 너희한테 뒤에 있는 것들 싹 다 숙제 낼 건데 많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는. 일주일 치고는 뭐. 선생님, 어제도 거의 진도 안 나갔지. 어제는 내가 진도 안 나가고 앞에 거 복습 좀 했지 않나? 어제 모르는 거 설명하고. 어제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풀었지, 어제는. 다 했네요. 이제부터 뭐 할까, 우리? 너희 어려워하는 저거 풀까요? 1등급 도전하게 할까요? 너희 잘 안 풀잖아. 너희 항상 서술형하고 막 비워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나랑 같이 풀면 되지. 자, 9, 6, 8, 9. 찾았습니까, 여러분? 6, 8, 9,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닌가? 6, 8, 9 있잖아. 이거 도형 나오면 외쌤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다고 했지만, 나오면 쉽게 나온다고 했어. 6, 8, 9를 이거 같이 풀어봅시다, 그냥 쌤하고요. 문제를 같이 읽어보자고. 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셋째 줄에 내부의 한 점을 선택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P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각형 안에 그 안쪽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각형 전체 넓이를 구합니다. 알았어요? 분모는요. 그럼 분모는 정사각형의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이분의 넓이로 간다고요. 근데 예각삼각형이라고 했지? 너희 예각삼각형의 뜻이 뭔가 하면 모든 각이 90도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준이 직각일 때란 말이에요. 그럼 직각은 이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반원을 그렸을 때 여기 아무데나 점이 아무데나 찍히면 얘는 무조건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보다 이 점보다 어디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되죠. 바깥쪽에 있어야 이 각이 얘각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쪽에 있으면 각도가 더 커지죠. 90도보다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넓이의 바깥쪽에 있을 때입니다. 이 색깔 칠한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색깔 칠한 넓이는 삼각형에서 반원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각형 넓이가 아까 1이었으니까 반원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1인 반원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4분의 1 파이 나누기 하면 8분의 1 파이. 그냥 너희가 암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정답이 된다. 4번. 쉽죠? 답 4번 되는 거 알겠니? 자, 그 다음 690 갑시다. 평가원 기출형. 자, 690번은 문제가 조금 긴데, 그죠?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21명이 있대요. 네, 너희가 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너희 학교 학생이 한 반 21명 되죠? 아무튼 한 반이 갖는 거야. 한 반이 21명인데 이제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차를 골라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의 버스가 아니라 21명이 5인승, 맞아? 5인승과 7인승, 그 다음 9인승 여기에 나누어 타려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가요. 그리고 둘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 현재 5인승에 몇 명 타고 있죠? 4명이 타고 있다고 했네요. 벌써요. 이 21명 중에 4명 탔다고 벌써요. 그 다음 여기는 5명이 탔대요. 얘는 지금 몇 명이야? 6명이 타 있대요. 그럼 아직 안 탄 사람이 몇 명인지 생각해야겠죠?
아직 안 탄 사람은 21명 중에서 15를 뺏는 6명이 남아있는 거야. 아직 6명이 더 타야 된다고요. 이 세 군데 중에서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이 6명, 넷째 줄에 이 6명을 세대에 임의로 배정할 때 그랬죠. 맞나요? 임의로 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A와 B가 같은 차에 배정될 확률입니다. 지금 6명 중에 A, B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맞죠? 6명 중에 누구 있다고요? A와 B랑 나머지 4명이 있다고. 맞죠? 근데 얘 둘이 같은데 탄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너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체 경우를 먼저 구해놔야 돼요. A와 B가 같은데 타는 거 말고 A와 B도 딴 데 탄다고 생각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게 분모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생각하는 거지. 괜찮아요? 분자 말이에요. 전체는 그냥 6명을 여기 세 군데에 분배하는 게 분모라고요. 그냥 이 파트가 무슨 파트야? 6명을 몇 명씩 쪼개야 되지? 이제 대답 좀 해봐. 너희가 판단 좀 해봐. 6명을 몇 명씩 쪼개야 돼요? 여기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자리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1명. 여기 2명. 3명. 맞아? 6명을 3개의 조로 짠 다음에 세 군데에 골고루 분배하는 거. 다른 말로 분할과 분배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분할과 분배야? 내가 얘기 안 했어도 고1 때 배운 거라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분할과 분배. 그게 분모입니다. 해볼까요? 6명 중에 어떻게 해야 돼? 1명 뽑아야 되죠. 야, 분모하고 있습니다. 60. 그 다음 어떻게 돼요? 6명 뽑았잖아. 남은 사람 5명이죠. 곱하기 5명 중에 2명. 3명 중에 3명. 근데 명수가 똑같을 때는 나누기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야? 분할인 거야. 분할. 저만 짠 거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5인승, 7인승, 9인승에 골고루 분배해야 돼요. 3팩트입니다. 이게 분모라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6명을 1명, 2명, 3명으로 조를 짜고 조 짠 다음에 잠깐만, 얘는 3팩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잘못되는데, 그죠? 이게 잘못된 거 알겠네? 선생님 잘못된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됐죠? 이놈 이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이. 꽉 못 차죠? 얘는 분배하면 안 돼요. 이게 틀렸다고 좀 선생님이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요. 야, 3패를 할 때는 언젠가 하면 이 1명, 2명,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을 때야. 응? 3명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 정원이 다 찾는 거야. 2명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 얘는 일로 갈 수 있지만 그 남은 놈이 일로 못 간다는 거야. 무조건 얘는 2명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6명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3패를 왜 줬는지 알겠네? 잘 못 바꾼다고? 1명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 선생님도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얘는 괄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얘가 그냥 분모가 된다. 여기까지 분모가 된다. 동윤아 이해돼? 솔직히 안 됐어? 그럼 지명이냐? 어느 정도? 상현이 완벽한 건 아니야? 그럼 이거 어디가 좀 약간 헷갈려요? 이거 61 저 자체가 어려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6명이 덜 탔다고 아직까지 이 버스에 밴에 못 탔다고요? 근데 나머지 21명 중에
지금 4명, 5명, 6명 타 있다고 했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러면 21명 중에 지금 6명이 못 탔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럼 그 6명을 이 차에다가 문제 읽어보면 넷째 줄 읽어보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6명이 있는데 얘를 차 세대에 임의로 배정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몇 명씩 배정을 해야 되겠느냐는 선생님이 여기서 5 빼기 4를 한 거지. 이렇게. 한 명이 아직 더 들어갈 수 있다. 얘는 2명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얘는 3명이 더 들어갈 수 있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들어갈 거냐를 뽑아야 되는 거죠. 이 한 명이 누군데 6명 중에 한 명 뽑은 거야. 그럼 이제 한 명은 들어갔을 거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바깥쪽에 5명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는 또 학교 선생님을 야 이제 2명 탈 사람 손들어가 2명 또 타고 있는 거야. 또 5명 2명. 그러니까 누가 먼저 뽑히는 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 C인 거죠. C. 남아있는 3명은 선택권이 없죠. 무조건 남아있는 3자리 다 타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로 정체, 병뇌, 수란이에요. 조금 이해되나요? 이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3패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 명이 딴 데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못 간다는 거야. 딴 데 갈 수 있으면 곱하기 3패이 돼야 돼요. 이 세 무리가 이 무리 조라고 할까요? 한 뭉텅이, 두 뭉텅이, 세 뭉텅이 얘가 뭉텅이로 못 바꾸니까 3패를 지우는 거야. 만약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꿔야 돼요. 문제마다 다르다니까. 얘는 바꿀 수 없다는 거 자리가 정원이 꽉 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넘어갑니다. 좋아요. 이제 분자를 구할 건데 문제도 뭐라고 했냐? A와 B가 같이 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타려면 AB가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한 명밖에 못 타니까. 그럼 AB는 여기에 타거나 여기 타거나죠. 이걸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AB가 여기에 탄다면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요. 그럼 AB가 여기에 탄다면 첫 번째 AB가 어디에 탄다면 7인승에 타는 거지. 남았는 2자리 말이야. 그러면 AB는 탄 이제 없어? 그럼 남았는 4명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남았는 4명 중에 이쪽 1명, 이쪽 3명 가면 되잖아요. 그걸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말이야. 4명 중에 1명. 아니야? 3명 중에 3명. 이해? 끝났죠? 끝났잖아요. 또는 더하기라고. 두 번째, AB가 여기 타는 거지 이건요. A와 B가 9인승에 탔다고 생각해봐. 9인승에 타면 3명 중에 2명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아직 1명 남아있죠? 아직 한 발 남았다고요. 그럼 여기에 한 발 남았고 얘는 2명 남았고 1명 남았겠죠? 2명이 탔으면 그럼 또다시 1명, 2명, 1명을 쪼개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1명, 2명, 1명 남았다고. 지금 남았는 사람이 1명, 2명 남았다고 이렇게. 그럼 남았는 4명 중에 1명을 뽑아야겠죠?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3명 중에 2명. 남았는 사람은 그냥 1명 중에 1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뭘까? 조심할 건 뭐야? 여기서는 여기 1명과 여기 1명이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아니?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안에 자동으로 다 되는 건 맞죠? 원래 분할이 뭐야? 이펙 분해를 해줘야 되죠. 이 둘이 바꾼 거는 같게 보는 게 분할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딴 자리니까 다시 원래 이펙을 곱해줘야 돼요. 다시 분배. 어차피 약분돼요. 선생님 이걸 왜 했다가 2번 했는가 하면 분할, 여기까지가 분할이라는 분할. 조만 짜는 거야. 1명, 2명, 1명을 짜는 방법에 이펙 분해를 곱해주는 거야. 같은 명수가 있을 때. 1명, 1명 있으니까. 아까는 명수가 달랐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명수가 똑같은 게 달랐단 말이야. 이때는 조만 짰을 때는 같은 명수니까 이펙 분해를 해준다는 말이야.
그까지가 분할. 다시 얘를 곱한 이유는 다시 이 자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딴 자리잖아. 5인승 차이 타느냐 9인승 차이 타느냐 다시 분배시킨 거예요. 벡터입니다. 하지만 얘는 못 바꾸죠. 여기 못 들어가게 남은 자리. 2명 남은 게 1 남았으니까요. 딱 2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약분되고 날아갑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네? 그럼 답을 다시 끝까지 구해볼까요? 얘는 약분시켜주고 그냥요. 자, 분모부터 계산합니다. 분모 계산하면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죠. 얘는 4 더하기 12. 4 더하기 12. 16이죠. 자, 답을 8로 약분해봐. 8 안 되나요? 4로 약분해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아래 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에 얘를 P라고 잡고 얘를 Q라고 잡으라고 했으니까 10을 곱하면 154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 그래, 694번 정답 볼사 맞네요. 그래, 확인했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요? 풀이가 길지 않죠? 이건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이게 풀이 끝이죠. 평가원 고3이 치는 문제죠. 왜 자꾸 듣고 있으면 또 잠이 오는구나. 그래, 691로 나면 해볼래요? 691. 자, 이 월드에 있는 그 공베트죠. 타봤나? 이 월드에 있는 거. 응? 물만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그때 보세요. 사관학원 기출이죠. 아니, 사관학교. 동현아, 너 수투 어디부터 좀 어렵니? 처음부터 좀 같이 해줄까? 시험 때 내가 대충 해줄 건데 너무 묻지 않나? 어디가 어려워요? 극한? 연속? 함수예요. 아, 도함수가 어려워요. 연속이 어렵다고. 그래? 합성? 합성함수의 연속. 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보강을 너 근데 주말에 원래 오잖아요. 주말에 왔는 김에 보강은 제일 좋긴 한데 주말에 또 뒤에 학원 있나요? 토요일은 일요일 있어요? 7시에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10시까지. 그럼 주말은 안 되겠네요? 주말 아닌가요? 주말 빼고 좀 봉사하면 되겠나요? 딴 나라는 다 괜찮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난 잡아서 얘기해 줄게요. 너 말고 딴 애랑도 같이 좀 할 생각이에요. 같이 오려는 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반 말고 다른 반에 있고 수트 반이 있거든요. 레벨이 나눠서 달라요. 시험 낼 때는 그런 게 없죠. 같이 해서 해보자고요.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 확통을 풀고요. 보트. 여기 열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세로. 이쪽에 세로.
어떻게든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노가다가 방법이라면 노가다라도 해서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같이 합시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자, 이 자리가 1열, 이 자리가 2열, 이가 3열이죠. 자, 문제에서 일단 넷째 줄 읽어보면 A, B, C, D, E, F가 한 명씩 앉을 때까지 나왔죠. 바로 분모는 6팩토리다라는 겁니다. 분모는 끝났죠. 이제 분자만 구합시다. 자, 분자에서 A와 B가 같은 열에 앉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있는 그대로 찾아보라고요. A, B를 그냥 앉혀버려. 알았어요? A, B가 1열에 이렇게 옆에 앉는다면 이 말입니다. 선생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읽어봐. C, D는 딴 자리에 앉는다 그랬죠. 또 E는 1열에 앉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자, 봐봐. A, B, C, D, E, F가 있는데 A, B는 벌써 앉았잖아. 지금 이렇게요. 근데 E라는 놈은 절대 여기 못 온다고요. 달을 보면. 근데 처음부터 A, B가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못 앉겠죠. 근데 A, B가 딴 쪽에 앉았을 때 조심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E는 1열에 앉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지금요. 근데 나에서는 C, D가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은지 같은 자리 옆에 못 앉는데요. 맞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F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가는 사람들만 잘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했죠? A, B를 앉혔죠?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입니까? C부터 앉혀보자고요. 몇 군데입니까?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네 군데죠. 네 군데죠. 자, 선생님이 지금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A, B가 1열에 앉는다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C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네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4라고 쓰고 아무데나 C를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D를 볼까요? 그럼 D는 어디에 앉아야 돼? 여기 앉으면 돼야 안 돼요? 못 앉죠? 그럼 D가 앉은 자리는 몇 군데야? 두 군데죠. 여기냐 여기냐. 그리고 아무데나 D를 또 써.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남은 두 명은 자동으로 2팩토리가 되니까 끝난 거죠. 첫 번째 경우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검사할 필요 없죠. 다 맞는 거 알겠니? 아까 2만 1열에 앉는다만 조심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1열에 못 앉는다니까요. 2가 가요. 그럼 두 번째는 좀 움직이겠지 선생님이? A, B가 2열에 온다면 또 앞에 걸 지우고 가는 거야 얘들아. 끝났으니까 다 또 지워 이렇게. 괜찮니? 다시 또 A, B를 근데 잠깐만 하나 빠뜨렸네. A와 B는 잘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마지막 이펙트를 안 곱했네요. 얘가 그럼 32가 돼야 됩니다. 아, 봐봐. 선생님도 봐봐. 이렇게 계속 검사하고 있잖아요. 32인지 알겠네요 여러분? A, B가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앉는다면 다시 또 시작해. A, B를 여기에 아무데나 또 앉혀요. 그럼 미리 시작할게. 헷갈리기 전에, 그죠? 까먹기 전에 이 팩을 곱하자고요. 얘들 바꿀 수 있다고 마지막이요. 그 다음부터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C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해 보세요.
몇 군데입니까? 여전히 네 군데죠. 그래서 여전히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네 군데라니까요. 아무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쌤이 아무도 안 C를 이렇게 안 치는 거야. 4. 됐네? 자, 그 다음 D를 볼까요? D 보기 전에 D를 먼저 볼까요? D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입니까? 여기 못 앉잖아요. 못 앉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D는 두 군데밖에 없죠. 없죠? D는 2. 선생님 지금 뒤에 4개를 줄 세고 있는 겁니다. 4 곱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D가 또 이 중에 아무 데나 왔어 이렇게요. 자, EF 남았네. E가 여기 가면 돼, 안 돼? 이번엔 안 되죠. 이번엔 E가 무조건 여기 와야 되죠. 그럼 여기 E를 쓰고 F는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몇 가지? 또 16가지가 되고, 자, 세 번째 A, B가 3열에 앉을 때는 위에 거와 같지 않을까? 위에 거와 같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얘랑 같지 않겠냐고요. 이 자리가 E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럼 똑같이 16개라고 예상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판단력입니다. 판단 능력이라고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럼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답을 해봐. 64죠. 분모는 720이잖아요. 그다음 약분. 8로 약분해. 8, 90, 8, 8이. 또 2로 약분해. 45분의 4. 정답은 4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 49인지 확인해보고 맞히죠. 691번에 정답 49 맞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생각한 대로 표시만 됩니다, 여러분. 자, 숙제 끝까지 좀 해주시고 주말 잘 보냈어요. 1분 좀 오버했다, 선생님이. 마치자.